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이제 오늘 새로운 PI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 당 로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요. 거기 이니블루라고 그래갖고 이제 블루 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확 줄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평소 좋아한다고 하는 이 퍼스널 컬러라고 하네요. 요것을 싹 다 깔아버렸습니다. 삼색으로.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에서 친문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예, 해명이 바쁩니다. 자, 이재명 쪽. 이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완전히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야말로 김정은 노동당이라고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받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문재인 쪽도 난리가 났네요. 이미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자, 문재인 딸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는 이 SNS, 자기 아버지 생일을 계기로 해서 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또다시 표적이 된다 이거죠. 자기 가족들이. 자, 표적이 안 되게 일을 했어야죠.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양산이 난리가 났고요. 예. 자,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검찰이요. 서울고검이 중앙지검에다가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어요. 뭐냐? 조국하고 임종석이 백원호 이런 인간들을 전부 다 다시 수사해야 되겠다. 요 명령을 내려서 지금 조국 임종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아니 송철호 시장 당선시키는 게 꿈에도 소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점 문재인이 이제 잡아들이는 게 이제 기본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표적 때문에 지금 큰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 요거는요, 제2의 이재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범죄 행위로 점철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최근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 문제, 이 여러 가지 지금 걸려 있는데 지금 수사의 핵심은요. 이 사위를 특혜 채용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왜냐하면 사위를 특혜 채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리적으로 보면 뇌물죄에 상당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장 준거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 준거. 그 다음에 이 사위 특혜 채용한 거. 요 세 개가 이 이상직 수사의 그 큰 갈래예요. 예. 자, 요것이 이제 뇌물로 엮여지는 것이죠. 법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최근에 사위에 대해서도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기록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위 압수수색 끝나면 이제 사위 소환 들어가고 사위 소환이 끝나고 나면 김정숙 문재인 부르는 것은 당연지사.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상직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의 수사는요, 이 공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 왜냐하면 이 컷오프 당한 사람이 최형재, 당시 예비 후보인데, 이 최형재라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컷오프 됐는데, 이유는 또 설명을 안 해줘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센 이 최형재라는 사람이 그 전에 2020년 선거 전에 2016년도 나왔었는데 아쉽게 그 당시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다시 나오려고 열심히 했는데 컷오프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상직이는 경선에서 최다 득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천 과정에서 아예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장 할 적에도 아예 내정해놓고서 이사장을 공모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사장직과 그다음에 이사장직 주는 거, 공천 주는 거, 그다음에 사유가 채용되는 거, 특혜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게 뇌물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이고 시각이고요. 그 방향에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인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요.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계속해서 이낙연이를 때리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합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합당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겠고 지가 이제 2027년도 대선에서 이준석이가 이제 앞장서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낙연이가 이제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지지율이 이낙연보다 높기 때문에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 같으면 광주나 아니면 계양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의 핵심 측근이 이석현이는 지금 뭐라고 치고 나오느냐? 야, 이준석 너 그래? 너는 그러면 분당갑에 나와서 안철수하고 붙어. 그러면 관객이 한 100만, 1000만은 넘을 거야. 요렇게 또 이제 조롱을 하고 있어요. 자, 뭐 어쨌든 간에 이제 큰 틀에서 나가는 거는 결국은 이제 빅텐트로 나가긴 나가는데 지금 삐걱삐걱 하는 겁니다. 자, 요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재명 칼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당 로고, 요 색깔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는데,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 로고, 뭐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죠. 이제 8년 만에 새로운 로고를 만들었어요. 요 새로운 로고를 전부 다 이제 옷을 입고서 찍었고, 오늘 이렇게 이제 찍은 거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식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민주당이, 자, 더불어민주당, 통합진보당, 국민의당, 요 세 가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요 세 가지. 자, 그렇죠. 맨 왼쪽 파란색, 이 하늘색인가요? 요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고유 색깔,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자주 색깔, 그리고 이제 이 녹색, 요것은 국민의당 색깔. 요렇게도 이제 해석이 되고요. 요것보다는 지금 이제 어떻게 더 해석을 받고 있느냐. 이게요, 이재명이가 과거에 2021년도 8월이니까 한참 이제 경선 준비할 때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자기 내 퍼스널 컬러야. 그래갖고 이제 이미지 빌드업을 위해서 이제 컨설팅 업체로부터 받아서 제안을 받은 색깔이 바로 요 세 가지 색깔이란 겁니다. 이 퍼스널 컬러. 자, 그러니까 요 색이 바로 요 색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자주색이 요 색, 요 가운데 있는 색깔, 요 자주색. 그 다음에 녹색이 여기 어깨 위에 올라 있는 색. 그래서 이게 2021년도 8월 25일자 SNS를 보면 요 색깔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 본인이. 자, 그래서 이게, 그래?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개인 컬러 갖다가 이렇게 이제 당 컬러로 다 바꾼 거 아니야? 파랑, 보랑, 초록으로. 예? 이래서 지금 이제 시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요, 다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이 파랑색의 경우에는요, 예, 파랑색의 경우에는 민주당 할 때, 그러니까 민주주의 할 때의 민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맨 왼쪽이 파란색. 그 다음에 자주색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고, 녹색은 희망을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온라인에 나오는 해석을 보면 그게 아니고, 한마디로 이건 이재명이 개인 컬러 갖다가 당 로고 색깔로 뒤집어 푼 거 아니야. 이거 도대체 이게 말이나 돼? 요런 지금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세고, 특히 친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예. 친문계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지사 할 때 2027년도 8월에 이 컨설팅 받은 색깔이 그대로 이번에 이제 넘어온 거예요. 당 색깔로. 그래서 이거는 이 퍼스널 컬러가 당 색깔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요렇게 해서 지금 비판이 쇄도하고 있고, 특히 친문들의 경우에는요, 이거 이니블루라고 하는 이 블루색이 싹 줄다 보니까 진짜 사당이구나. 이 파란색은 이제 곧 없어지겠네. 뭐 민주당이 이니블루를 버렸다고? 색을 바꿨다는 건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 아니냐. 요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거야말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요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명들은 이제 이거 뭐죠?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또 감싸고 돈이나고 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이러한 이재명의 이 사당화 현상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그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폼잡고 입고 있는 이 옷, 예. 이번 이제 선거 때 이제 열심히 입겠죠. 요 옷을 보면은요, 참 가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당화 장악이 심각한지. 자, 이거 보십시오. 예, 요게 이제 이재명 지가 요렇게 이제 파란색, 보라색, 그다음에 녹색 요 3색으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이 파란색, 예, 요 색이 이제 민주당 맨 왼쪽에 있는 색, 예, 민주를 상징하고, 요게 이제 이 미래를 상징하고, 녹색은 희망을 상징한다. 요렇게 돼 있어. 그렇게 오늘 폼을 잡고 이 민주당의 새 로고, 이 옷을 입고 지금 말하자면 사당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누구죠? 서울시의 이종배 시의원이 김정숙을 정식으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를 했어요. 뭐 때문에 고발 조치했느냐? 여러분들, 이 샤넬 자켓. 그 당시에도 이 샤넬 자켓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이 샤넬 자켓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왜 샤넬 자켓이 문제가 됐느냐? 2018년도 이 불란서를 갔다가 국빈 방문했는데, 그때 샤넬 측부터 기증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기증받은 옷을 김정숙이는 뭐라 그랬느냐? 샤넬 본사에 내가 줬더니 본사에서 그 샤넬 옷을 전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시한 것은 지금 이제 이종배 지금 시의원의 주장은
전시한 것은 그게 아니야. 샤넬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전시한 것이고 샤넬에서 본래 김정숙이한테 선물로 준 기증한 옷은 김정숙이가 슬그머니 가지고 지금 양산에 가서 즐기고 있어. 요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야말로 이거는 이제 자켓을 반납하지 않고 이제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김건희가 이거야말로 국고손실, 횡령, 사기, 절도, 배임,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샤넬 본사에 보관돼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 김정숙이는 주장하고 있지만은 요 옷이 샤넬 본사에 보관되고 있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국빈 방문할 때 입었다는 샤넬 자켓 행방이 묘연하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고발 조치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고가의 옷, 액세서리, 그 다음에 혈세, 이 호화, 여행, 이런 그 의혹에 대해서 김정숙이는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라. 요렇게 지금 비판하면서 지금 그 이 서울지검에 이번에 이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 조치.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정숙이도 곧 머지않아서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말이죠. 이종배 시의회는 지난달에는요. 이 김정숙이를 갖다가 인도 타지 말 인도 측 초청도 없는데 이 도종환이 출장 가는 것을 이게 딱 세치게 해가지고 간 거 아니냐. 요거야말로 또 하나의 국고 손실이다. 그래서 검찰에 지난달에는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고발했고요. 이번에는 그 이 옷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게 김정숙이 옷 언론 보도 나온 거, 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옷만 전시해 이거 딱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옷이 이게 뭐 한 300벌, 수백 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5년 동안에 1년에 100벌씩 지금 모은 거예요. 이걸 야, 그러니까 이제 이 옷을 입고 나오기도 어려울 거예요. 입었다면 그냥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또 관봉권으로 샀다. 그러니까 특활비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관봉권. 한군에서 돈 빠빠르게 나온 거 아무도 쓰지 않은 돈. 이게 다 특활비 나올 때 나오는 새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누구죠? 김정숙이. 요 보석을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이 보석, 이거 뭐 진주 이런 거는요. 진주 보석 하나가 뭐 몇 억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석 보세요. 보석이 이게 수백 개잖아요. 이게 수백 개. 이것도. 예. 이것도 수백 개의 다이아 뭐 쫙 있고, 이거 뭐 그러니까 이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숙멜다, 김멜다. 예? 이거 보십시오. 이게 보석 장식품이. 자, 이러다 보니까 김정숙이가 지금 이제 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지금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백을 지금 이슈화 시켜가지고 요거를 덮으려고 하는 이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넘어가리라고 생각합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이 문재인 딸이 올린 SNS가 또 지금 이제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어제 이제 본인의 이제 옛날 트위터 X 계정에다가 글을 딱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71번째 생일이 23일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제 화초를 보내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난을 보내고 그랬는데 그 계기를 해서 바로 이제 어제 X 계정에다가 뭘 올렸느냐? 멋지다 우리 아빠 71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의미 있는 글을 올린 거예요.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과 무탈만을 기원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자, 그리고서 또 이제 영상도 올렸어요. 양산 책방에서 직원들하고 생일 파티하면서 환호하고 웃는 이 모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이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이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울산시장 통계 조작, 그 다음에는 이제 이상직의 사위 특혜 채용, 요런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위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에요. 그 이제 사위 서씨 집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대통령 기록관도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이미 지난 11월 달에는요, 이 관련 기관들,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 인사혁신처, 한국벤처투자 이런 6곳을 전부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사위 소환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사위 소환이 이제 남겨져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여러분께 이미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문재인 사위를 채용한 뒤에, 이게 이제 문재인 사위는 2018년도 7월에 사위가 채용이 됐고요. 2018년도 3월에 이상재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공단의 이사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2018년도 3월에 이사장 간 거하고 7월 달에 공천을 받고서 사위가 특혜 채용한 거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21대 총선 때 이게 이제 제일 센 최영재 예비후보를 컷오프 시키고 대충 그림만 맞춰서 경선하게 시켜갖고 뭐 전국 최다 지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 과정이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데 오늘 지금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은요 이제는 공천 과정을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이게 공천 받은 거하고 사회특혜 채용하고 대강제가 있느냐, 뇌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지금 파헤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주지검에서 대대적인 지금 이 과정, 이 공천 과정을 갖다가 이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사위가 말이죠. 이 항공 업무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위를 특혜 채용하라고 누가 지시했느냐? 이상직이가 타이스타젯의 대표였던 박석호 사장한테 직접 지시를 했고요. 봉급도 한 달에 한 800만 원 줘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 방값, 렌트비 요것도 직접 줘. 그래서 또 방값은 월 렌트비는 한 350만 원 정도 주는 것까지 세세하게 지시를 했다는 거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요것들이 전부 시나리오다. 왜냐하면 중진국 이사장 갈 적에도 사전에 다 내정해 놓고 지금 이제 공모 절차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공모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진공한테 서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류도 중진공 직원들이 다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써준 거 그대로 갖다가 딱 베껴갖고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인사비서관실에서 지금 그래서 바로 어젠가요? 인사비서관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천 과정을 이제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 파헤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진국 이사장이 2018년도에 3월에 임명이 됐는데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이상재가 즉 공천을 받으려고 쭉 선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요것도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어서 다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2018년도 3월에 중진국 이사장이 되니까 바로 1년쯤 있다가요. 2019년도 1월부터 그러니까 뭐 1년도 안 걸렸네요. 한 10개월 후에부터 2019년도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본인 이름으로 이 전통주 명절 선물을 뿌리는 거예요. 지역구 인사들한테. 그것도 무려 377명한테 이 명절 수라고 그다음에 책을 갖다 뿌리는 겁니다. 이게 다 걸려들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래서 이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다 넘겨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2019년도 1월에만 이렇게 선거 출마를 해서 뿌렸느냐? 아니올시답니다. 2019년도 이제 아까는 이게 1월이고요. 2019년도 말에는 출판 기자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1월 7일 날은 중진국 이사장에서 물러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1대 선거, 이 경선 과정에 불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최형재 당시 예비 후보가 컷오프 딱 돼가지고 아주 쉬운 경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쉬운 경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최 후보는요. 최 후보가 이제 컷오프 되니까 이유를 알려달라니까 이유도 안 알려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최영재는 좀 센 후보라 이거예요. 2016년도 경선에서 말이죠. 경선에서 이 정운천 후보한테 111표 차이로 석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출마하려고 이제 열심히 표를 가른 거예요. 예, 열심히. 표를 가르는데 컷오프가 된 것이죠. 이 제일 센 후보를 컷오프 시킨 거, 이게 바로 사위특혜 채용하고 전부 다 연결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진국 이사장 보내놓을 때부터 내가 너는 공천 줄게 이런 미래학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센 최영재를 아웃시켜놓고 자연스럽게 말이죠. 전국 최대 득표를 자랑해요. 권리당원 투표 약 70%, 그리고 시민경선 64%, 전국 최다 득표. 자, 이런 과정에서 이상직 밀어주기. 자, 그러니까 이제 이사장직은 대충 안에서 다 내정해놓고 그 답안지까지 다 써주고 관련 서류를 전부 다 직원들이 써주게 해서 딱 이사장직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 공천 줄 때는 제일 센 라이벌을 갖다가 아웃시켜놓고 컷오프 시켜놓고 아주 이지고잉이죠. 예, 제일 약체 후보들하고 경선에서 전국 최대 득표를 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특혜하고 대가성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요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중진국 이사장 내정 의혹과 관련해서 인사비서관을 불러서 최근에 말이죠.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했어요. 김우호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기부 이사장서부터 시작해서
이 공천에 이르기까지 전부 특혜로 됐고 그 특혜의 대가는 바로 뭐냐? 사의 특혜 채용에 있다. 이게 이제 검찰이 보는 시각이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당연히 그런 과정으로 지금 진행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 지금 문제가 앞으로도 큰 지금 이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요런 생각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요. 이석현은 이제 서울법대를 갔다가 이낙연하고 둘이 같이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맨 먼저 이낙연 신당에 합류를 한 분이 바로 이석현인데요. 이석현 전 의원이 오늘 이제 CBS 라디오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요.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왜 출마를 안 하냐? 광주를 출마하든 아니면 계양으로 출마하든 둘 중에 하나를 출마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 주장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바로 엊그제 이제 전북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다. 내가 얼른 내 입장을 정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요. 오늘 이석현 씨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제 본인은 처음서부터 당을 만들 때부터 나는 출마 안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전국을 뛰어야지 이제 본인이 지역에 출마하면 플래시는 더 받지만 그게 무슨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석현 이 의원 전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낙연 전 대표가요. 다른 정치라고 다른 점이 바로 절제와 품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듣는다는 입장이지 지금도 내심은 출마를 안 하는 쪽이다. 그러니까 엊그제만 얘기하더라도 출마할지도 혹시 모르겠다. 이렇게 기대를 주는 발언을 했는데 이제 아니다.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여론을 돌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론몰이 차원에서 이석현 전 의원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말이죠. 이준석한테는요. 지금 복수열전 영화를 찍으러 가는 거냐.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한테 계양을 출마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열전 영화 찍으러 가는 거냐. 그러면서 이준석이 너나 잘해. 안철수 의원하고 붙으면 아마도 관객이 1,000만 명이 넘을 거야. 요렇게 이 조롱, 비판, 반박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것도 바로 이제 계양을 나와 이렇게 주장한 이준석에 대한 보복 차원의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제3지대에서 처음으로 계획신당하고 양양자가 어제 합당선을 했는데 이거는요. 전체 통합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중통합, 중텐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어떻게든 우리끼리 합해지고 또 이준석 신당이 양양자 대표하고 하나로 했으면 두 당이 하나로 통합하는 절차를 밟는다면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이 신당들의 하나의 당으로 이제 합당하는 과정은 뭐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은 모두가 합당으로 가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이 연동형 비례제로 가려고 한 듯 보였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러다 보면 이낙연 신당한테 상당히 비례대표 이거 다 뺏긴다. 그래서 다시 과거형 즉 병립형 지금 선거제로 돌아간다. 이런 내부 방침의 변화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라도 지금 이제 신당들이 각자 뛰면은 거의 의미가 없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을 갖더라도 이제 하나의 빅텐트, 하나의 정당으로 갈 확률이 크지 않나. 1차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협상의 우위권, 협상의 우위를 쓰기 위해서 지금 이준석이가 이낙연 전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장난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